가보자. 근데 가연아, 잘 생각해봐. 이게 뭐뭐에 기대는 거랑 뭐뭐에 반하는 건 사실 거의 반대말 정도 느낌 아니야? 아, 포근해 하고 기대는 거랑 싸우자 하고 반하는 거는 좀 다른 뜻이잖아. 그래서 1번과 3번은 어떻게 구분할까? 그러니까 정반대의 뜻이 어게인스트 하나에 있어 버리니까 좀 짜증나잖아, 그죠? 얘가 나중에 진짜 많이 나올 건데 조건이 생겨요. 판단이나 측정과 관련된 동사를 쓰긴 써야 돼. 이 얘기를 제가 나중에 가면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뭐 지금은 이번 뜻으로 쓰인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요건 왜 나왔어? 왜 나왔어? 잘 걸렸다. 도망갈 곳이 없다 이제. 너밖에 대답할 사람이 없어. 왜 나왔어? 구조가 어떻게 되죠? 어. 설마 저 오버로드도 해석이 안 돼 있는 상태구나. 이것도 빨간 줄이 없네. 근데 정보 과부하예요. 로드가 짐을 싣는 거거든요. 오버로드하면 너무 과하게 실려 있다는 거니까 정보 과부하. 왜 나왔어? 너무 잘했네. 여기 대절 생략된 거 느껴지셨네요? 그렇지.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겠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정보가 부하 이렇게 되면 되겠네. 됐지? 쭉 가보시면 요거 기억나? Take into account. 아, 설마 어카운트 너무 많이 했는데? 대답할 때까지 숨 참을게. 또 해야 돼? 좋아. 아니에요. 어디서 찾게요? 또 하자. 괜찮아. 또 하자. 이유, 예? 설명, 예? 책임, 예? 차지. 그렇게만 썼어? 여기 있잖아. 여기 중요성. take into account라고 너가 썼잖아. 투 길어서 쓴 거야. to be. 너 것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take into account 그럼 뭐야? 얘가 중요성이란 뜻이니까 중요하게 여기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야? 고려하다란 뜻이야. 고려하다. 연세하다 아니고. 죄송해요. 됐어. take into account 무슨 뜻이라고? 고려하다. 이제 외웠니? account에 무슨 뜻 있다고? 중요성. 이유. 설명. 차지하다. 숫자 있을 때 차지하다. 근데 어카운트 말고 어카운트 for이라고 써야 돼. 그러면 알겠죠? net 하면 보자. net.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거의 다 모르는 거네 지금. 빨리 오세요. 소연아, 너 빨리 와야 돼 지금. 가연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 빨리 와야 돼. net은 이게 지금 그물이잖아. 그물 이익이잖아. 그물 이익. 그러니까 이익이 그물에 걸렸어. 뭐 한 거야?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넷이 순수한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약 좀 먹고 오세요. 많이 아프구나. 병원 갔다 왔어요? 아이고. 됐어? 그러니까 거의 다 몰랐던 거네, 그지? 풀리긴 풀리지. 사실 지문에서 한두 문장만 읽어도 풀려요. 한두 문장만 잘 읽어도. 그치? 이 지문은 좀 쉬웠어. 게다가. 그래도 알 건 알아야지. 1번이 정답이에요. 1번. 됐죠? 정답률이 80 몇 퍼니까 넘어가죠. 자, 11번이요.
몇 번 찍었어요? 2번. 2번 잘했네요. 2번 정답이고 이것도 혹시 괜찮니? 근데 우리 지금 유닛 2로 들어왔잖아. 우리가 뭘 배울 건지를 잠깐만 설명하죠. 예시요. 잠깐만. 가은아 잠깐만 우리 3분만 쉬죠. 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까먹었어. 잠깐만 쉬었다 올게. 죄송해요. 자, 가보죠. 서현이 문제 풀어왔니? 오, 유닛 2까지 다 풀어왔어? 유닛 챌린지랑 워크북 잘 풀어왔어요? 빨간 줄 쳐왔어? 아, 여기도 빨간 줄이 없구나. 아, 어려워서 아예 안 푼 건 있고 빨간 줄은 없고. 그렇구나. 그치. 영어야 뭐. 그치. 지문 읽고 정답 찍으면 장땡이지 뭐. 그래.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치. 뭐 영어 따위야 뭐. 그치. 수학 미적분 해야 되는데 뭐. 그치. 자, 농담이고요. 진짜 안 돼. 알겠지? 왜냐면 나중에 되게 어려운 빈칸 같은 지문들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치? 워크북 11번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 유닛 2에 워크북부터 하고 있어. 챌린지 좀 어려워서 이따 하려고. 찾았어요? 이거는 10번에 대한 얘기예요. 똑같이 빨간 줄 안 쳐오신 분이셔가지고 제가 몇 개 물어봤거든. 혹시 서연이도 물어봐야지. 서연아, 10번에서 너 빨간 줄이 없었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이런 것들에 빨간 줄이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좀 디테일하게. 만약에 몰랐다면? 알았으면 넘어가도 됐지만. 그치? 왜냐면 그들이 반대하는 정보 과부하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들이 마주한 정보 과부하 이 정도로 번역이 좀 돼야 됐는데 이게 사실 안 됐으면 안 된 거거든. 그럼 빨간 줄이나 뭐 복습북을 확인하거나 이 정도의 노력은 좀 했었으면 좋았다. 보고 against의 뭐뭐와 마주한이란 뜻을 정리해놔야 돼요. 아니, 정리해놨어요? 정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against가 나중에는 마주한으로 뜻이 있을 때
번역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많이 막 어려운 부탁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정도 해줘야지. 왜냐면 이게 기출이니까 여기서 나온 패턴이 그대로 계속 반복돼요. 자, 어쨌든 우리 유닛 2는 예시예요, 예시. 유닛 2 내용 한 번만 좀 정리하고 갈게. 우리가 결국 이렇게 읽기로 한 거잖아요. 그쵸? 첫 문장은 좀 철저히 정리해놓고 기준점을 잡아놓고요. 됐죠? 두 번째 문장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지? 가연아? 첫 문장에? 붙여서 읽기로 했어. 그죠? 훌륭해요. 붙여서 읽기로 했어. 요거를 조금 연습했던 게 유닛 1의 내용이었고 첫 문장을 좀 기준점으로 잡는 법을 제가 몇 개 말씀드렸어. 기억나? 특히 뭐 주어는 왼쪽에 적고 이런 거 얘기해 드렸고 명사절 대시 있으면 대절 내부만 정리해라 이런 거 얘기해 드렸어요. 됐죠? 근데 가끔 붙여 읽고 싶은데 이 붙여 읽을 때 예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정리 좀 하고 가자. 유닛 2 전반 얘기니까 유닛 2에다가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예시가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개꿀이지. 사실 예시가 나오면 정답률이 높아. 그래서 유닛 2가 대부분 정답률이 높아요. 이거 너네가 살짝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 예시가 나오면 무조건 앞문장에 붙이면 돼요. 무조건.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인데 무조건 무지성으로 앞문장에 붙이면 돼요. 오해하지 마. 첫 문장에 붙이는 게 아니고 앞문장에 붙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예시라고 하면 진짜 예를 들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줄게. 예시의 표현이 뭐가 있는지. 일단 예시는요. 예시, 당연히 예시, 실험도 예시예요. 인용도 예시고요. 비유도 예시입니다. 이런 것들 다 예시라고 할 거예요. 그럼 실험을 왜 하겠니? 앞에 있는 주장을 설명하려고 하겠죠. 필자의 주장을. 예시, 인용 왜 했겠니? 이 사람이 얘기했듯이 하면 이 사람 왜 얘기했어? 앞에 있는 자기 말 뒷받침하려고요. 됐죠? 근데 들어봐. 실험이 예를 들어 하버드의 어떤 교수가 이런 실험을 시작했어. 이러고 끝나? 아니죠. 실험 어떻게 했는지 방법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결론까지 내야 끝나는 거잖아. 그래. 절대로 예시는 한 문장으로 안 끝나요. 우리는 어떻게 글을 읽고 있었냐면 유닛 1에서는 한 문장 다 첫 문장에 왜 붙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단 말이야. 지금 내 말 이해되지? 근데 예시가 나오는 순간 한 문장으로 절대 안 끝나니까 길게 읽어야 돼. 길게. 됐죠? 그래서 무조건 앞문장에 붙이는 건데 두 번째 어떻게 읽는 거냐면 좀 긴 호흡으로 읽는 거예요. 예시는 절대 한 문장으로 안 끝납니다. 그러니 한 문장씩 붙여 읽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됐죠? 예시가 나오면 그냥 길게 앞에다가 턱 붙이는 거야. 길게 앞에다가 턱. 됐어? 한번 연습을 해보죠. 지금 요 11번의 예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이니? 너 눈으로 한번 확인해봐. 느낌이 좀 와? 갑자기 2008년에 아메리카 푸드 와인 비평가들 얘기가 갑자기 나오잖아. 이러면 예시예요. 됐죠?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앞으로 예시는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예시가 시작점을 이렇게 표시할 거야. 됐죠? 예시는 절대 이 한 문장에서 안 끝난다니까. 그치? 무슨 예일대학교 나오고 뭐 스웨덴의 경제학자들 얘기 나오고 난리가 났죠? 얘네들 다 뭐 하겠니? 앞에서 나온 이 말 할 거야. 됐죠? 그리고 예시는 어디까지? 이 와인 테스트가 막 10배 하면서 계속 예시가 이어지네? 끝까지. 다 예시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기 다 왜 나온 거야? 앞에 있는 말 설명하려고요. 됐지?
그러면 이 말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를 좀 빨리 읽어도 되겠다. 그지?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 말을 조금 더 빨리 읽어도 돼. 이해돼? 그래 시간을 압축시키는 거야. 하나 더. 이 말이 잘 이해 안 됐어.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천천히 읽으면 돼. 이해돼? 어차피 얘랑 얘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됐죠? 이 지문도 80% 넘게 나왔는데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이 와인 고객들이 그죠? 뭐 한대요? 이 와인을 더 좋아한대요. 만약 뭐 하면? 그것이 한 병에 $90라는 말을 들으면요. 뭐보다? 그들이 그게 $10라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요. 됐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더 좋아한다고. 가격이 비싸면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야 일단. 그래 주제 나왔죠?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와인을 더 좋아해. 됐죠? 다음 가보죠. 이런 믿음 있죠? 와인이 더 비싸다는 믿음. 됐지? 와인이 더 비싸다는 믿음이야? 그럼 뭐 해야 돼? 더 좋아해야 돼, 그 와인을. 맞지? 가볼까요? 신경, 막 뉴런을 키거든요? 어떤 뉴런? 이 중추에 있는 뭐 내측 안화 전두 피질 뉴런을 킨대. 됐죠? 이게 뭐냐면 뇌 영역인데요. 뭐 어떤 뇌 영역이야? 기쁨과 관련된 뇌 영역이야. 그러니까 와인이 비싸면 갑자기 뭐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야. 비싼 와인이네? 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서 가격표가 없는 와인은 이런 효과를 안 낸대. 하면서 이제 예시 시작이잖아. 그럼 이거 예시 뭐라고 읽으면 돼? 가격이 비싸면 더 좋아해요. 됐죠? 하고 쭉 읽었으면 아마 그 얘기 딱 정확히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 2번 가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자, 다음 거 연습해볼게. 이거 88% 나와서 이 정도만 할 겁니다. 됐죠? 자, 요것도 80% 나왔거든. 정답 몇 번 찍었어? 4번. 잘했네. 4번 맞아요. 스포츠의 정의가 중요하다. 됐지? 근데 여기 무슨 표현이 있어요? For example 있죠? 보이심? 세 번째 문장 정도에? 그렇죠? 예시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막 12살짜리 애의 얘기가 갑자기 나오잖아. 예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잘 읽으면 돼. 됐죠? 예시가 시작되면 너가 앞에 있는 얘기를 이해하고 있었으면 좀 빠르게 읽어가도 된다고.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할 거야. 됐죠? 긴 호흡으로요. 그래서 예시가 나오면 좀 빠르게 툭툭툭 치고 읽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보자. 예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알아? 얘가 예시인지는 어떻게 알아?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 요걸 한번 정리해볼게.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 첫 번째. 당연히 연결사로 예시를 나타낼 수 있어. 지금처럼요. 그냥 for example 같은 거죠, 뭐. 이러면 예시지. 그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이건 너무 완벽한 예시 표현이니까. 두 번째, 잘 들어봐요. 어떤 고유 명사가 나오거나 좀 대문자로 시작하는 놈이 나올 때요. 뭔 말인지 알겠지? 사람 이름이나 어떤 지역 이름이나 대학교 이름 이런 게 나올 때 예시입니다. 갑자기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얘기를 하면 예시예요. 무조건 앞에 있는 말 받아주려고 나오는 거야. 세 번째, 가끔 지문에서 이렇다고 say 말해보자, imagine 상상해보자, suppose 가정해보자 이러면서 명령문을 써버릴 때가 있어. 또는 if절을 써서요. 야, 만약 이러면 너 어떡할래? 라는 가정법을 써버리면 예시예요. 이거 다 예시 표현인 거야. 됐죠? 요렇게 얘기하면 이제부터 예시가 시작이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 문장 한 문장 붙여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읽고 턱 붙이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쭉 읽고 턱 붙이자. 얘는 뭐 첫 문장만 읽어봐도 정답이 나오죠. 스포츠의 정의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정답은 3번. 스포츠의 정의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됐죠? 다음 넘겨도 되겠니? 요 지문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나마. 미안해. 4번. 잠깐만. 스포츠 정의 4번. 죄송해요. 제가 3번이라고 그랬죠? 4번. 죄송해요. 다음. 요거 혹시
빨간 줄 없지. 빨간 줄 없지. 다 아는 거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지? 자, 요거 뭐야? 빨간 줄. 네? 이거 무슨 뜻이야? 너네가 어마운트를 뭘로 알고 있어? 양. 그럼 프로블럼 프레이밍 양이라고 번역했어요, 저거? 넘어가지고. 아, 막 넘어가고 그랬어? 잘했네. 어떻게 넘어가졌어? 문제 구조화, 오케이. 문제 구조화, 주어. 정의한다? 아, 갑자기 얘가 동사가 됐어? 오, 완전 대박이네. 갑자기 얘를 동사로 때려버렸구나. 오, ing가 있는데도 동사. 오, 필자 의도는 아예 무시. 오, 좋아, 좋아. 요거는 해석이 됐어? 왓절이잖아, 왓절. 그냥, 무슨, 무엇, 문제, 너, 제안, 해결.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각각의 조사를 좀 붙이면서 갔을 거 아니야. 그치? 일단 여기서 what을 어떻게 번역했어? 겉으로 번역했어. 그러면 겉, 문제. 아, 무엇, 문제, 너가 해결하려고 하는? 맞아. 근데 이 what이 제가 옛날에 what은 뭐뭐 하는 것으로 번역하면 되는데 이럴 때가 있다 그랬어. what 뒤에 어떤 명사를 띄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뜰 때가 있다 그랬어. 이런 what이 뭐라 그랬지? 어떤이었어요. 어떤. 이때 what은 어떤이에요. 됐지? 그리고 잘 생각해봐. 이 solve 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가 목적어지. 이 what이랑 problem이 하나라고. 얘한테 을을 줘야 돼요. 조사를. 그래서 어떤 문제를 너가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정의하는 것. 됐죠? 정의한다냐? 정의하는 것. 됐죠? 그럼 amount to가 동사네. 자, amount가 명사로 양이란 뜻이 있는데 동사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센스를 발휘했던 거지 뭐.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하지 않았겠니? 양에서 파생시켜가지고 양이 뭐뭐이다. 뭐 이런 거지 뭐. 그지? 이게 요런 뜻에서 파생돼가지고 무슨 뜻이 나오냐면 2 플러스 2는 양이 4다 이 정도의 느낌이잖아. 그래서 아 양이 뭐뭐와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마운트 2에는 뭐뭐에 달하다. 괜찮? 그래서 프로블럼 플레이밍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하는 것과 같다 정도로 번역했으면 됐어. 그러니까 얘를 사실 정의한다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 짓던 거지. 이거 정의하는 것과 같다 하니까 나중에 이제 어마운트 2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지?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해놓고 가시라고요. 저런 단어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놓는 게 기출에서는 좀 필요합니다. 됐죠? 어쨌든 problem framing에 대한 설명이고 어떤 문제를 너가 해결하려고 하는지 정의하는 거랑 똑같대. 됐죠? 그러면서 여기 뭐 나와? 여기 예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 얘는 이 예시는 끝까지거든요. 선생님 끝까지는 어떻게 알아요? 읽어보면 다 연결되는 말이니까요. 뒤가. 됐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그럼 여기는 안 읽어도 돼요? 여기만 읽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 그건 아니지. 야 필자가 예시는 왜 줬겠어요? 내 말이 잘 이해 안 될 것 같으니까 굳이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거야. 그치? 읽으면 네가 이득이지.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편한 말이 있는데 뭐하러 안 읽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얘가 지금 추상적인 말이니까 필자가 굳이 예시까지 들어준 거잖아. 무조건 읽어야 이득이야. 대신 빠르게 읽으세요. 같은 말이니까. 됐죠? 그럼 이 예시는 다 뭐여야 돼? 프로블럼 프레이밍에 대한 예시여야 되고
다 뭔 얘기해야 돼? 네가 무슨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정의해야 돼. 됐죠? 그러면서 여기 예시 다 이해했어? 뭔 얘기 나와? 지금 범죄를 묘사하고 있는 그 메타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메타포가 바이러스인지 비스트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많이 바뀐대요. 그 응답자의 제한이 엄청나게 바뀌었대요. 이거에 따라서요. 됐죠? 그럼 이게 뭐야? 바이러스인지 비스트인지가 뭐야? 바로 프로블럼 프레이밍, 틀인 거죠. 이 틀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 그래, 틀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가 바뀐다고요. 됐죠? 그러면서 뒤에 쭉 가보시면 바이러스를 제한받은 사람들은 뭐 예방을 강조했고, 됐지? 비스트라는 메타포를 제한받은 사람들은 치료에 집중했네 하면서 끝나죠. 봐봐, 사람들의 결과가 바뀌었잖아. 됐죠? 그러면서 그냥 예시 똑같은 말이구나 하고 통과시키면 된다고. 정답은 5번 잘하셨어요. 5번이죠. 5번. 잠깐만. 근데 이 지문에서 재밌는 오답 선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볼게. 이게 한 20% 정도의 사람들이 1번을 고르셨어요. 1번을 골랐다고. 왜 1번을 골랐어요? 잘 봐. 이 지문은 프로블럼 프레이밍에 대한 지문이고 그게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많이 줘. 이게 이 글의 주제 끝이야. 됐지? 볼래?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하는 거. 이게 뭐야? 올바른 질문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뭘 잘 짜야 된다는 거야?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프로블럼 프레이밍에 대한 얘기를 볼 수 있어요. 내 말 이해됐어? 더 나은 해결책 때문에 올바른 질문을 하는 거. 됐죠? 그러니까 프레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맞잖아. 1번 왜 틀려? 그렇죠. 중요성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프로블럼 프레이밍에 대한 지문인 건 맞아. 얘를 프로블럼 프레이밍으로 굳이 진짜 러프하게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 올바른 질문을 하는 거니까. 맞죠? 근데 얘가 중요해? 근데 여기서 정답률이 그러니까 오답률이 진짜 높게 나왔어. 20%잖아. 그치? 야, 이 지문은 프로블럼 프레이밍이 사람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지. 맞아? 프로블럼 프레이밍이 중요해? 꼭 해야 돼? 이 얘기는 없었다고. 이해돼? 이건 오버한 거예요. 됐죠? 선생님, 프로블럼 프레이밍이 사람들의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친다며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야? 그건 안 나왔어. 그쵸?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읽어봤어야 됐던 거야. 지금 예시도 뭐예요? 바이러스라는 비유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예방을 강조한 거고, 비스트라는 비유를 받은 사람들은 치료를 강조했지. 뭐가 더 중요한지는 안 나왔잖아. 그쵸? 1번은 오버한 선지예요. 됐죠? 근데 이렇게 한 단어로 장난을 치잖아? 정말 오답이 많이 찍혀. 이 지문은 그래도 그나마 안 낚인 편인데 이렇게 장난치면요 거의 오답률이 그 주제 문제 치고 되게 높게 나와요. 됐죠? 항상 이런 한 단어가 잘못돼서 잘못된 선지를 조심하세요. 알겠죠? 이게 웬만하면 이런 말들이 다 정답 같아서 1번이 정답으로 찍히거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 선지 잘 받으세요. 다음. 요거 어땠어? 요거 정답 몇 번 갔어? 2번. 서연이님? 3번. 좋아요. 오, 정답이 갈렸네요. 자, 이 지문이 정답률이 36%예요. 좀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둘 중 한 분은 정답이시고 한 분은 틀렸는데 잘 봐. 이 지문을 좀 저랑 같이 연구를 좀 해보죠. 괜찮지? 빨간 줄이 여전히 없는 거잖아. 그죠? 사람들은 첫 문장 정리해보자. 사람들은 어떻대? 첫 문장이 딱 봐서 딱 안 와닿으면 뭐 하라 그랬어? 쓰기. 썼어요? 안 썼어? 아니 앞에 건 썼는데 귀찮아졌어? 여기는 안 썼어. 그치. 귀찮을 수 있지. 미적분 해야 되니까. 귀찮을 수 있어. 자, 보자. 사람들은 뭐 한대요?
생각하지 않아요? 뭐를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촉각을. 촉각을. 아, 템포럴이 뭔지 몰라요. 아,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거 어떡하죠? 템포럴이 뭔지 몰라요. 자, 우리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실전에서는 뭐 어떻게 그냥 기억만 하고 가야죠. 템포럴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죠? 그럼 너는 이제 미션이 추가된 거야. 템포럴의 의미도 문맥으로 때려 맞춰야 된다.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 템포럴이 뭔지 모르니까. 그치? 다음 가보죠. 그러나 그거 약간 뭐든지 다 약간 as 원급 as가 나왔네. 이 문장이 번역이 될까? 만큼, 뭐만큼? 스페셜, 뭐만큼? 공간, 공간적인 만큼 시간적이래. 아, 그게 뭔데? 그게 촉각이요. 됐죠? 근데 촉각은 공간적인 만큼 뭐라고? 시간적이라고. 됐죠? 뭐 굳이 철저하게 정리하면 여기 공간만큼 이란 말도 있긴 했어요. 뭐 놓치고 싶지 않으면 이런 것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거고.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센스를 발휘해보자. 사람들은 센스야. 너가 지금 템포럴을 모르니까 촉각을 템포럴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촉각은 시간적이야. 템포럴의 의미는 뭐예요? 시간적인 거예요. 그렇죠? 템포럴의 뜻이 일시적인이에요. 시간적인. 그렇죠? 몰랐으면 살짝 센스를 발휘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고. 됐죠? 야,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끝이네. 촉각은 뭐다? 시간적이다. 촉각은 시간적이다. 촉각은 시간적이다. 촉각은 시간적이다. 자, 그쵸? 어려운 말 한 거 아니죠? 이 뒤에서 막 글이 틀어지지 않는 한, 벗 같은 게 나와서 글이 틀어지지 않는 한, 주제는 하나입니다. 촉각은 시간적이야. 됐어? 그러면서 너 뭐 해볼 수 있대요? 선생님들, 뭐 해볼 수 있대요? 아니, 설마 실험해볼 수 있대, 그지? 그럼 뭐야? 예시네. 제가 실험도 예시라 그랬으니까 이거 예시로 읽으면 되지. 그러면 이 예시가 조금 이해 안 되셔도 뭐라고 읽으시면 돼? 촉각은 시간적인 거야. 라는 예시로 나왔겠지. 갑자기 다른 말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가보자.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예시 확인해봐요. 너는 이거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해볼 수 있대.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래. 요청하래. 뭐 하도록? 이거 뭐야? 그의 손을 컵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그의 손에다가 컵을 딱 들어. 그리고 손바닥을 딱 위로 올려. 그리고 눈을 감아. 됐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됐지? 그리고 작은 물체를 올려놔요. 그냥 예시 실험이에요. 됐죠? 이게 이해 안 되면 그냥 뭐인 거야? 촉각은 시간적인 거야. 됐죠? 계속 반지 올려놔도 되고 이러해지 올려놔도 되고 anything 가능하대. 됐죠? 그리고 그가 그걸 확인하도록 요청해 보래요. 뭐 없이요? 어떤 손의 움직임도 없이요. 여기다가 반지 올려놓고 너 이거 뭔지 맞춰봐. 눈 가려놓고. 이해됐어? 근데 그는 그래 어떤 단서도 없대요. 무게 이외에는. 아마도 전반적인 사이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대. 계속 실험 계속이다. 그에게 말하래요. 눈을 감고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말하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는 알 거래요. 그게 뭔지요. 한 번에 여기 반지 있으면 손가락 이렇게 딱 해보면 알 거 아니야. 그쵸? 결론 손가락이 움직이게 함으로써. 됐죠? 이제 실험 끝나고 있는 거 느껴져? 실험 끝났잖아. 손가락이 움직이게 함으로써 너는 뭘 추가한 거야? 시간을 추가한 거야. 이 감각 인식에 있어서. 됐어요? 촉각은 시간적이라니까? 됐죠? 이 글의 필자에 따르면 나도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링이 있어. 가만히 있는데 모르잖아 그냥 뭔지. 손가락으로 움직여보면 알았죠? 됐죠? 근데 이 글의 필자에 따르면 그건 시간을 추가한 거랑 똑같아요. 손가락으로 움직여보게 한 건. 괜찮? 그러니까 시간을 추가했더니 뭔지 정확히 갑자기 비유가 딱 생겼다 이거죠.
맞지? 그래, 촉각은 시간적이네. 하고 이해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내 말 이해됐어? 그러면서 이 다음 문장에 갑자기 뇌절을 쳐요. 여기 별표 하나 달아볼래? 자, 잘 봐. 거기에는 직접적 비유가 있대. 하고 뭐와 뭐 사이야? 됐죠? 뭐와 뭐 사이? 와, 너의 망막의 중심에 있는 망막 와와 중심 와와 너의 핑거팁 사이에는 직접적 비유가 있대.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된 사람? 이해 안 되잖아. 너 어떻게 빨간? 아, 예, 그치. 빨간 줄이 이런데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지문을 맞추고 안 맞추고 관심 없다니까. 이런 거가 이 문장에 붙여지는지가 관심 있는 것뿐이야. 이런 사람들이 뇌절을 많이 치는 문장이에요. 그럴수록 오답률이 높은 지문들이 풀려나갈 테니까.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 둘 다 높은 신속성을 가진대요. 됐죠? 최대한 때려 붙여보자. 최대한 때려 붙여보자. 뭐라니? 너의 망막에 있는 중심 와와 너의 손가락 핑거팁 사이에는 직접적 비유가 있는 거래요. 어떤 비유? 둘 다 높은 정확성을 가진대. 잘 안 붙여지지. 그지? 솔직히 얘는 좀 필자 자체가 뇌절이긴 해.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필자 자체가 뇌절이긴 해. 그래도 궁금해는 하셔야 된다고. 자꾸 얘를 여기다가 붙여보려는 시도는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 알겠죠? 근데 실전에서는 얘가 이해가 안 될 테면 뭐라고 읽어 그냥? 촉각은 시간적인 거구나라고 읽어야 돼 뭐. 이해가 안 됐잖아. 그럼 제일 기본적인 태도는 이 말 했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 이승만 써져 있어도 촉각은 시간적인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다음 가보죠. 너의 능력, 어떤 능력? 복잡한 어떤 촉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저기까지 괜찮? 예를 들어서 셔츠를 묶는 거, 버트닝 하는 거, 그리고 너의 프론트 도어를 언락킹 하는 거, 문을 여는 거. 이런 것들은 뭐에 달려있는 거야? 시간에 달려있대. 똑같은 얘기네. 끝. 촉각의 시간적 다양한 패턴, 계속적인 패턴에 달려있는 거래요. 됐죠? 촉각은 시간적인 거래. 끝. 됐죠? 정답 몇 번이니 그래서? 얘들아, 촉각은 시간적인 거야. 정답 찾아. 촉각은 시간적인 거야. 3번. 오? 바꿔버렸네요? 근데 2번은 왜? 2번 촉각 시간적인 거 아니야? 뭔가 3번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맞죠? 3번이 일단 맞죠? 3번이 정답이에요. 그쵸? 내가 정답률이 36% 나온 이유는 뭐게? 2번 때문이죠? 2번 때문이죠. 2번이 오답률이 23% 나왔어요. 얘가 36%고. 그러니까 사실 주제 문제 평균 정답률이 60%잖아. 그쵸? 60% 정도는 보통 맞춘다는 거지. 근데 이런 2번 때문에 이 60% 중에 23%는 여기로 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왜 일로 갔을까요? 이유가 있지. 왜요? 얘도 촉각 얘기가 나오고 시간 얘기가 나오거든. 촉각 얘기 나오고 시간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2번 아니면 3번이야. 1, 4, 5번 골랐으면 그냥 진짜 똥덩어리 같은 소리고. 뭔지 알겠죠? 원래 주제 문제는 두 개 중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40%는 뭐야? 그냥 찍고 자는 애들 있잖아. 1, 4, 5번 고르면 그런 친구들이지. 이해됐지? 영어를 좀 하는 친구들은 2, 3번에서 고민하게 돼. 그럼 내가 묻자. 2번은 왜 안 돼? 시간 개념을 형성하지 않아서. 근데 촉각은 시간적이라는 말은 진짜 러프하게 보면 시간 개념을 형성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좀 러프하게 보자고. 그러면 촉각은 뭐야 근데? 잘못 썼네. 촉각이 시간적이라는 건 촉각이 시간 개념을 형성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얘기해봐. 뭐가 틀려? 촉각의 역할이 아니라서. 촉각의 역할이 아니라서. 촉각의 역할이 뭐가 아닌데? 지금 자, 촉각의 역할이 뭐가 아닌데? 시간 개념을
그럼 뭔데? 제가 어떻게 되면 정답이에요, 그럼? 저희 터치랑 타임이 바뀌어요. 맞아요. 인과관계가 바뀐 거예요. 인과관계가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실험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처음엔 촉각 못 느꼈죠? 근데 뭐 했더니? 시간을 추가했더니, 그러니까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더니 뭔지 느꼈죠? 그렇죠? 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시간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촉각의 역할이지. 그럼 촉각이 뭐 해준다는 얘기야? 시각을 형성해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러프하게 얘를 그냥 시간 자체라고 보자고. 그렇죠? 그럼 촉각이 시간을 형성해 준다는 얘기예요. 인과관계가. 근데 이 지문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있어야 촉각이 인정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글의 정답은 뭐가 돼야 돼? 시간이 있어야 촉각이라는 게 알 수 있다 이거잖아. 뭐가 잘못된 건지 알겠지?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야. 인과관계가. 됐죠? 그래서 얘가 타임이랑 터치가 바뀌었으면 정답으로 인정될 거야. 됐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포밍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역할 이런 게 잘못된 건 아니고 인과관계가 바뀌었다고 보시는 게 타당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나오면 오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핵심 어들은 다 있는데 인과관계가 바뀌어가지고 틀리는 정답. 됐죠? 그럼 3번은 왜 정답처럼 잘 안 보였을까? 이 23%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좀 딱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2번을 고른 걸 거야. 왜요? 3번은 되게 애매한 단어가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근데 터치에 숨겨진 본질이래. 예? 이 숨겨진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뭐야 숨겨지지는 않았는데? 이러고 정답 2번으로 가. 그지? 히든이란 말이 짜증나거든. 그지? 우리 아까 정답도 중요성 하나 있어서 정답이 안 됐잖아. 굳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잖아. 얘도 똑같죠? 야, 굳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데? 그지? 왜 3번은 정답이야? 그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요렇게 생각 안 한다며. 이게 첫 문장이었잖아. 그래 제가 첫 문장을 자꾸 기억 속에 담아놓으라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해? 근데 이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사람들이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 안 하니까 숨겨져 있다고 표현한 거야. 됐지? 그래서 얘는 첫 문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3번의 히든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 안 한다니까. 숨겨져 있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뭔 말인지 알겠죠? 얘는 정답의 근거가 있으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됐죠? 근데 지문을 읽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 문장을 놓치거든? 그래서 제가 자꾸 첫 문장은 정확히 기억 속에 남겨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로 찍히니까. 저 히든이란 말이 왜 정답으로 찍혀야 되는지 이해해야 돼. 됐죠? 요 망막과 요 얘기는 넘어갑시다. 뭐 고등학교 3학년에서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와요. 됐죠? 요거 가지고 문제 안 나와요. 그냥 너의 망막과 너의 핑거팁에는 신속성이라는 어떤 정확한 높은 신속성이란 가치가 있다는 건 우리가 눈은 기본적으로 신속하죠. 눈은 기본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때 신속하게 바로 딱 얘 뭐다 알죠. 그쵸? 근데 너의 핑거팁이 뭐야? 촉각이죠. 촉각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대신 뭐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높은 신속성을 가져서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촉각도 시각적이란 얘기야. 얘도 눈처럼 눈이 그런 것처럼 너의 망막이 그런 것처럼 너의 촉각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비율을 가진다. 눈과 촉각 사이에는. 그래, 높은 신속성을 가진다. 됐죠? 촉각에도 높은 신속성이 들어간다. 시간만 존재한다면. 이렇게 됐던 지문이었던 겁니다. 다음 지문 가보죠. 15번. 괜찮은 거지? 15번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자. 알겠지? 15번. 워크북 마지막이니까. 얘들아, 요거 별표 하나만 쳐놔볼래? 그게 진짜 중요한 지문 아니거든? 정답률이 되게 높아요. 정답률은 몇 번? 정답은 몇 번? 1번 잘하셨고. 여기서 제가 하나만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자가 이 지문은 조금 특징을 보니까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갑자기 팀워크에서의 한 운동이 나오고 있네. 그래서 갑자기 내가 했었던 무슨 회사의 어떤 야유회에서 리트리트하면 야유회 무슨 놀러 가는 거예요. 됐죠? 갑자기 회사 야유회 놀러 간 얘기를 시작해요. 이해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되게 특이한 경우라서 여기다 적을게. 가끔 있잖아. 여기다 적을까? 가끔. 저는 이거를 앞으로는 스토리텔링 글이라고 할 거예요. 스토리텔링 글. 이건 15번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가끔 예시로 글이 시작을 해버려. 이해됐지? 제가 예시는 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앞문장에 때려 붙여야 되니까 첫 문장을 기준점으로 잘 잡고 그 다음 예시가 나오면 그 예시는 무조건 앞에 있는 말과 붙여라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예시로 시작을 해버리면 됐죠? 이러면 우리가 방법론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것만 한번 설명드릴게. 예시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예시로 시작하는 경우 글을 됐죠? 잘 생각해보자. 내가 예를 들어 홍길동전으로 글을 시작해. 됐죠? 그리고 홍길동전으로 글을 끝내. 됐지? 그리고 주제를 찾으래. 주제가 뭐야? 홍길동전의 주제가 뭐야? 그 홍길동이 갑자기 막 뭐 부자들의 돈을 훔친 얘기를 해. 됐지? 그래 주제가 뭐야? 결과. 어? 그러니까 결과 무슨 결과? 홍길동이 한 거. 홍길동이 한 거. 근데 그게 주제가 뭐지? 제가 여기다가 필자가 홍길동이 어떤 부자들의 돈을 훔쳐서 백성들에게 나눠줬대. 그래 주제가 뭐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정의롭다는 거야? 그치? 근데 어떤 정신 제대로 박힌 친구가 아니 홍길동은 범죄자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어. 남의 돈을 훔쳤으니까 이거 내가 틀린 해석한 거야? 그래 주제 내가 틀린 거야? 1, 2, 3, 4, 5번 중에 뭘 찍을 거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스토리텔링 글이 나오잖아. 절대로 스토리텔링으로 글을 끝낼 수 없어요. 왜냐?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다양하거든. 내 말 이해되지? 스토리텔링 글은요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 반드시 글의 중간에서 끝나요. 그리고 여기부터 필자의 생각이 들어와. 여기 아니죠? 죄송. 여기. 이것이 증명하는 건 딱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죠? 이것이 증명하는 짝 이제부터 필자의 결론이 나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됨? 즉 무조건 필자가 글의 주제는 이거다라고 알려줘. 이게 기출의 특징이에요. 기출의.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다양하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 이해됐죠? 그래서 결론 문장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일반화 문장이라고 할 거예요. 일반화 문장이 등장합니다. 일반화 문장이 무조건 등장해요. 그러면 있잖아. 이번엔 그냥 역순으로 가는 거지. 스토리텔링 글을 봤지. 이해됨? 스토리텔링 글을 봤지. 그러면 뒤에다가 때려 붙이는 거예요. 뒤에다가 때려 붙이는 거예요. 됐죠? 뒤에다가 때려 붙이기. 됐어. 하나만 더 가보자. 얘들아, 이게 증명하는 건 대절이야. 그럼 얘를 읽을 때는 넌 뭐에다 때려 붙일 생각을 못 하지. 뭔 말인지 알지? 얘를 읽으니까 지금 내가 뭘 기준으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예시를 읽을 때는 원래 우리 뭘 기준으로 읽어? 촉각은 시간적이구나 하고 얘 읽을 때는 무조건 촉각은 시간적 기준 잡고 읽을 수 있거든. 이해되지? 근데 쟤 읽을 때는 기준을 못 잡잖아. 그래서 무슨 실수를 많이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 다 기억하려고 해요. 인간의 뇌는 불가능해요. 내 말 이해되지? 너가 지금 얘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막 읽으면서 다 기억할 거야. 됐지? 그러지 마시고 대충 읽고 턱 붙여요. 대충 읽고 턱 붙여. 됐지? 대충 읽고 턱 붙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뒤에 말과 붙였으면 됩니다. 이 문장은 잘 하셨을 텐데요. 이 문장은 1번이고 정답률이 되게 높아요. 이따가 이거와 같은 패턴 하나 더 나오거든. 그게 조금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그 지문 설명하려고 이거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하나만 더 가자. 일반화 문장 등장할 때요. 이게 일반화 문장인지 어떻게 알 거야? 감으로. 감으로 알면 좋은데 감으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 첫 번째, 일반화 문장이 등장하는 경우는
지금 내 얘기하고 있었잖아. 맞지? 내 얘기하고 있었잖아. 갑자기 이것이 증명하는 바는 해서 주어가 바뀌어. 주어가 바뀌어. 그래, 주어가 바뀌어. 그래, 주어가 I에서 this로 와요. 뭔 느낌인지 알겠지? 딱 이러면 이제 이제부터 결론 시작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두 번째, 잘 가다가 갑자기 필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 자, 홍길동전 얘기 쭉 하다가 나는 홍길동이 의적이라고 생각해. 그럼 주제는 그래, 홍길동은 의적이다가 그래 주제인 거야. 됐죠? 그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나는 홍길동이 범죄자라 생각해. 그럼 그래 주제는 홍길동이 범죄자란 거야. 내 말 이해됐죠? 이렇게 갑자기 필자가 개입하면 그래 일반화 문장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됐죠? 이따가 하나 볼 거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 질문 정답 1번이에요. 쉬었다가 챌린지 문제 보시죠. 얘들아 이거 단어 하나만. Be less concerned about 무슨 뜻? 고려하다, 걱정하다, 안에서 생각해본다. 정답이 그쵸? 걱정하다죠. 걱정하다죠. 근데 지금 가연이가 말씀하신 뭐에 관해서 생각해보다 이런 거는 뭐 나와야 돼? 지금 about이 나와서 걱정하다고. be concerned는 뒤에 뭘 쓰기도 해? 인, 오분, 모르겠어요. 그거 빼고 다 나왔네? with는 관련 있다. 관련 있다. 뭐뭐와 관련 있다. 걱정하다는 뭐라고? 아이! about이라. about이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이렇게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 해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about이 있으면 걱정하다, with가 있으면 관련 있다. 됐죠? 쉬었다가 챌린지 보겠습니다. 챌린지 펴놓고 쉬세요.